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우리 시장 좀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수는 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분은 오늘 장 좀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먼저 김민성 요원 오늘 시장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만 매도하는 시장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경 요원은요? 네, 시선은 관세 협상에 집중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김민성 요원 이번 주 사실 또 4일 중에 좀 3거래일은 개인이 또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좀 신기하게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지수가 방어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개인들이 돈을 벌었던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로 달려가는 종목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도해서 올리고 오히려 상승 초입 구간부터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시 한번 쏟아내기 위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면서 그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좀 엑시트 구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을 끌어올리는 종목이라든지 바닥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증시가 버티고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락 조정도 굉장히 많이 겪었던 투자자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에 대한 조정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마음 편하게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진경 요원은 시선은 좀 관세 협상에 집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리포트 보니까 숙제 끝낸 일본, 좀 불확실성 커진 한국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5일에 예정이 되었었던 한미가 이제 통상회담이 취소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국내 시장 상승폭을 또 반납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동력이 좀 약화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대형적 호시들이 작용되었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다시금 시장에 상승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어떤 우려스러운 내용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또 자동차주의 약세도 이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것이다 라고 좀 밝힌 상황인데 뭔가 관세에 대해서 협상 일정 소식이 좀 나와 주어야 어느 정도 우려감은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타코 했는데 얼른 좀 명확한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략회의로 시작해보죠. 먼저 수급본부 종목 열어볼게요.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신황사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연계금 등 기관 쪽에서 강한 러브콜을 보냈고요. 외국인도 동참하면서 9% 급등했는데요. 최근 정말 달라지고 있는 LG 엔솔이죠. 과거의 영광 되찾을 수 있을지 먼저 두 분과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네, 지수가 좀 3,100, 200까지 좀 올라온 구간에서 이제는 좀 확실히 좀 소외주들의 시간이 좀 온 듯한 모습이에요. 김민성 요원은 오늘 LG 엔솔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한 추세 돌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추세 돌림. 그럼 김진경 요원은요? 네, 저는 강한 의지를 보이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다. 어떤 의지였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가도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신항다를 상대로 한 토큰 소송이 3번 다 이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5월에도 이 분리막 코팅 관련해서 특허 2건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듯한 모습 보였었는데 이렇게 특허 무인승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그리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평가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있고요. 사실 이번 판결이 LG 엔솔만의 어떤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의 강한 의지가 바로 배터리 업계에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훈풍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욱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위한 대응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오늘 이제 LG 엔솔이 특히나 유독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얼어붙었었던 이 투심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2차 전지 자체가 업황에 따른 어떤 개선에 따른 기대감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8%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거래량도 함께 터져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전체적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렇게 개별적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면을 봐서 일단 40만 원 선, 40만 원 선에는 좀 더 단기적인 저항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엔솔의 경우 지금 이제 추세 흐름 좋지만은 먼저 40만 원 돌파 여부도 꼭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좋고 개별 이슈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40만 원대에서 조금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민성 요원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5월 달에만 하더라도 사실 공모가 하회하는 수준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완전 추세가 돌아선 것 같긴 해요. 제가 요새 낮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배터리 동생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2차 전지는 바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에서 제가 7월 초에 2년 동안 누웠으면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 올라갈 준비는 사실 끝나 있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재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나온 게 앞전에 이제 김정희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에서에 대한 신황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사실 첫 번째가 아니라 세 건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졌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 리서치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점유율이 한 10위 정도 되는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제 배터리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 타격을 준 만큼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점유율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한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얼만큼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가지고 있는 이 점유율을 얼만큼 뺏어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반대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시작을 하는 시작점이다라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24일선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224일선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했을 때에 대한 가장 많은 매물대 라인인데 이 매물대 라인을 오늘 한 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에 대한 악성 매물은 거의 돌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는 박스권 상단 부분 앞전에 이제 김진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40만 원대까지는 원웨이로 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40만 원대에서에 대한 매물대가 얼마나 쏠릴지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직은 좀 홀딩에 대한 의견 그리고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 40만 원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북해 배터리 동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이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13%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400억 원으로 31% 줄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13% 급등을 보였죠. 바로 내년 1월에 합병될 HD현대 인프라코어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이었는데요.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김민성 의원, HD현대건설기계 좀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골드러시는 곡괭이 회사가 돈 버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회사가.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추가적인 수주 확보 기대라고 정리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곡괭이 회사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옛날에도 골드러시가 좀 흥행을 했을 때 이제 금을 캐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게 사실 곡괭이 파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괭이를 팔고 있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골드러시가 굉장히 다시 한번 또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 가격이 워낙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 이번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상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실적 영업이익이 약간 꺾인 이유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일반적인 좀 단발성 이벤트 때문에 실적이 꺾였고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채굴을 위해서 30에서 50톤짜리 굴착기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금강채굴을 위한 건설 기계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아쉬운 실적을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미국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HD현대건설은 매출액, 영업이익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졌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화폐에 대한 유통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금값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골드러시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골드러시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부분이 좀 선반영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좀 주가가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은 있지만 또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가 만들어지면은 1차적으로 건설업계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서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수 경제 사이클로도 HD 현대건설기계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이나 내수 경제 사이클 실적은 탄탄하게 한동안은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은 남아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실적에 좀 실망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김진경 의원은 추가 수주도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유심히 들여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신흥국가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수요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이제 맞춤 전략을 시행을 한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신흥국가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흥국가의 경우는 가장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바로 인프라 확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프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기계적인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쪽에서의 어떤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꾸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경우 이제 분위기상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쪽에 좀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는 남은 하반기 동안에 점진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 등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좀 더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뭔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HD 현대건설 기계만의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성장 동력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일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주가가 큰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살펴봤을 때는 추가 상승을 노리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또 주가 자체가 갑작스럽게 급등식으로 좀 오른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이틀 좀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볼게요. 이슈 본부 첫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릴 세계 최대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뇌혈관장별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4월에도 그랩바디 덕분에 좀 레벨업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17%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 ABL 바이오 오늘 진짜 추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 줄평 내려주시죠. 네, 돈 벌 줄 아는 바이오텍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 줄 아는 바이오텍. 그리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 벌 줄 아는 바이오텍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 뭐 플랫폼 신약 하나씩 돌아가면서 좀 추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옛날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상장을 했을 당시에 뭐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임상실험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갈 때 그것 때문에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바이오는 기대감, 뜬구름 잡는 얘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유한양행도 그렇고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로열티를 수령을 하고 마일스톤 수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지만 바이오텍은 돈을 못 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이오텍도 돈을 벌고 있고 최근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임상 1상에서 2상 요 사이에 이미 기술 이전을 글로벌 빅파마랑 바로 체결해버리고 계약금을 수령한 다음에 단계별로 승인을 받을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게 ABL 바이오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텍 중에서 이례적으로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벌써부터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매력도를 많이 어필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하고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 좀 반영이 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노피 기업에게 이제 수출을 또 성공을 하면서 이제 파킨슨병 신약 후보의 임상 1상이 완료가 될 거라는 이런 기술 수령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임상 1상이 완료가 돼서 또 2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플랫폼들을 이미 기술 이전을 체결하고 임상 성과에 따라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노피한테 기술 수출을 한 게 ABL 301이라는 약품인데 이거를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상 임상까지 끝나고 나서 상용화까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일스톤만 하더라도 1조 3천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만 하더라도 1,000억 원을 최초로 돌파를 한 다음에 영업이익은 200억을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을 계속해서 미래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당겨와서 계속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보다는 좀 걱정이 덜하고 이미 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미 기술 이전 체결을 빅파마랑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도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한동안은 조금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약간은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코스닥상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ABL 바이오는 좀 추가적인 상방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이 착착 들어오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마음 편하게 바이오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 뭐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삼천당제약, 펩트론까지 시세를 부출하고 오늘 ABL 바이오가 이렇게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인 거잖아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다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그럼 다음 타자는 좀 뭘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한양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만 빠르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번에 제네릭을 3천장 제약이 성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GLP-1에 대한 좀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게임 체인저를 누가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비만 치료제가 사이클이 한번 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이클 다시 한번 바이오텍에 대한 임상이 좀 결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좀 기술력에 따른 기대감이 먼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기대감 그리고 레퍼런스가 명확한 비만 치료제는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 사이클은 비만 치료제를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경 요원의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ABL 바이오 측에서는 이제 투자자를 좀 대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간담회에서 앞으로 어떤 핵심 사업 그리고 좀 더 관련한 소식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 대한 개발 소식이라든지 계획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바로 저는 기술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 수출이 이런 수익과 좀 직결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뭔가 성장 동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에 대한 소식들이 앞으로는 좀 더 올해에 대해서는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늘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로 급등을 한 모습 보였지만은 저의 경우는 일단은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추가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경우는 좀 더 단기적인 추세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추세 확인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중앙 첨단 소재입니다. 중국의 리튬 업체들이 좀 감산을 시작하면서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 뉴스에 정말 오래 쉬었던 2차 전지주들 바닥권에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엔캠과 EDL을 설립해서 2차 전지 유통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좀 끼를 부리고 있었고 오늘 26%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 중앙 첨단 소재의 급등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중요한 거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생산 중단이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김민성 의원과 좀 인연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잠시 후에도 종목 리뷰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중요한 건 좀 수요 증가가 아니라 생산을 중단한 거가 포인트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은 애매해요. 제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앙 첨단 소재만 가지고 리튬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는 또 좋은 흐름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하이드로 리튬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드로 리튬은 워낙 테마주로 움직이고 과거에 10배거까지 올라갔다가 역텐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멀티플보다는 리튬 테마에 대한 모멘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완전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는 관리하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엔캠이랑 합작법인은 EDL을 좀 설립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리튬에 대한 모멘텀으로 앞으로 좀 유통이라든지 전구체에 대한 밸류체인을 단조롭게 진행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바닥이고 앞으로 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리튬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다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같이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EDL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리튬염에 대한 생산 시설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 법인에 대한 수익은 결국에는 지배주주 수익으로 같이 연결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스탠스가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생산 중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가동이 됐을 때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올랐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재로 보는 게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고 리튬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해석을 하는 건데 아직은 그게 아니고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라서 이 스탠스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에 대한 방향성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지.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앙첨단소재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이어질 수가 있지만 지금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단기 급등 이후에 단기적인 셀온도 우리가 리스크는 관리하셔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튬 가격이 오른 게 단기 물량 조절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김진경 요원께도 여쭤볼게요. 우호적 환경으로 그래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좀 긍정적인 시각을 더 열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리튬 관련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이제 소재 쪽으로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주가도 마찬가지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중 간 어떤 좀 자원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가 되는 모습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구 보호주의 이 기조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경우는 이제 중국산 2차 전지 소재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시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관련주 쪽들이 좀 더 강한 흐름들 그리고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세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김민석 요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하나의 좀 테마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워낙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어느 정도 좀 강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화첨단 소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 121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리튬 쪽은 아무래도 테마 뉴스에 좀 빠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민석 요원께 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리튬 뉴스가 나오면서 소재 쪽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고 생각보다 장비 쪽은 아직 좀 반응이 더디거든요. 네. 그러면 셀 3사는 추세를 돌리고 있다고 했지만 장비는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네, 당연히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2차 전지 수요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캐파 증설을 하면서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순환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 몇 년 동안 소부장으로 나눠가지고 소재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뭐 부품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 장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건 사실 장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바닥인 건 맞지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가기 위해선 소재가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품이 가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사이클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닌데 순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16개월 만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이거를 역전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즈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용하게 사실상 데이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잘 팔리고 있는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교체 사이클과 신차 사이클이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캐즘도 멀지 않게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사이클이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소재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비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테크 같은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좀 차례가 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 조금 조용할 때다 보니까
보니까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특성상 소재, 부품, 장비 순서가 있게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점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진경 요원께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뭐 소재 얘기했고 장비 얘기했고 셀 3사도 얘기했지만 최근 ESS 관련 쪽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ESS 쪽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뭔가가 주가 기대감을 가지고 선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ESS의 경우 이제만 시장이 확대가 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제 호황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충분한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기회들이 열어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ESS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재부터 시작해서 부품 셀 3사, ESS까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장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작이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망도 궁금합니다. 김민석 요원 그래도 최근 개인만 팔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는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굳건하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보겠고요. 다음은 김진경 요원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또 관세 이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 종목의 그런 탄력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좋은 시장이다라는 의견 들어봤네요. 그럼 내일장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까지 세워봤고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도 한번 시초가 공략주 보기 전에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먼저 아까 살짝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중앙 첨단 소재 네. 7월 4일 날 매수하셨는데 3주 새 수익률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좀 고점 논란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떡할까요? 네, PD님이 또 이거 체크해 주시면서 어깨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어깨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려 했는데 좀 단기적인 좀 워낙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리스크를 조금 주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앙첨단 소재만 잘 갔다면 모를까 하이드로 리튬도 최근 들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환기 종목이고 이 회사 대표이사가 이제 전웅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정 60분에 나왔던 사람이라서 워낙 이제 테마적으로 많이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추정 60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이랑 같이 엮이는 게 저는 약간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수익이 벌써 50%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좀 수익을 챙기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절대 팔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워낙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뭘 팔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테마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으면은 조금 아까울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익을 챙겨놓고 추세가 완전히 돌았으면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미 또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 만큼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건 대박 치겠는데 민성이 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터리 동생이 만들어낸 51%의 수익률. 지금은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진경 요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도 역시 2차 전지예요. 6월 27일 날 매수했던 에코프로가 목표가 44,000원을 넘어섰는데 이 목표가 수정할까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좀 바라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워낙에 바닥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나. 근데 좀 위험한 거는 좀 피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에코프로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서서히 관심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2차 전지 관련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가격 메리트가 높아야 되는데 에코프로의 경우는 그만큼의 메리트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경우는 지금도 혹시라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년 전에 30만 원까지 갔었었네요. 목표가 조금 더 높여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김민성 요원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내일 또 말씀드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매일경제에서 블링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콘서트에 관련된 실적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7월 콘서트를 잡은 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분기 동안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정규 앨범 3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뛰어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싱글곡으로만 나왔는데 아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번에 아마 정규 앨범 3집까지 같이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날짜가 이제 블링크로서 말씀을 드리면 8월 8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뷔 날짜가 8월 8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정규 3집 앨범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재료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곡 뛰어가 스포티파이에 6일 동안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진이랑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자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플랫폼을 합쳐도 6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유료 사용자가 6억 4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6일 동안 1위를 했다는 거는 국내에서 이제 인기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원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YG 엔터테인먼트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 고점 라인을 충분히 돌파를 해서 1차적으로 1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7만 5천 원대 손절가 라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수익률 50% 말씀하실 때보다 더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이 샤이 블링크 오늘 저한테 정보 되게 많이 주시네요. 8월 8일 팬들만 알 수 있는 정보까지 또 추가로 주시면서 전고점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YG 엔터테인먼트 목표가 10만 원 제시하셨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진경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해요.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윤성 FNC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믹싱 장비 분야에서 이제 국내 선두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연속시 이제 믹싱 시스템과 그리고 LFP 믹싱 장비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방 업황에 따른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견조한 수주 장구 수준을 유지를 했던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연속시 시스템의 경우가 이 국내에 좀 셀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윤성 FNC의 경우는 이런 좀 좋은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차별화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충분한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를 좀 바닥권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윤성 FNC의 경우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 29,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좀 믹싱 장비 분야의 좀 선도업체이기도 하고 최근 2차 전지 관련 좀 주목받으면서 맥이 확산될 때 좀 올라갈 수 있다. 요게 좀 배당 매력도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시면서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요원과 오늘장 이야기부터 내일장 전망까지 좀 채워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